최근 실기시험에서 반복하여 출제되는 핵심 문제를 쏙쏙 뽑아 한 방에 정리해 봅니다. 여기서 언급된 문제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더욱 중요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출제 경향을 한눈에 파악하여 시험 준비를 든든하게 하시고 더 상세한 설명은 단원별 쏙쏙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연님들 집중하시고 따라오이소. 실기시험 첫 번째 출제 단원은 제3장 요양보호 강론에서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이 단원 평균 출제 빈도는 23개에서 25개로 실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 방에 쏙쏙풀이 출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정답은 3번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자, 이 문제는 그 신체활동 지원 큰 단원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식사 영양 관리 단원입니다. 자, 여기서는 출제 빈도가 2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게 한다. 2.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3.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4. 대상자의 가슴 위치로 식탁 상판의 높이를 조절한다. 5.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 식탁과 충분한 간격을 둔다. 정답은 3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음식물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보기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자, 이 문제는 그 연하곤란의 식사 돕기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삼키기 어렵거나 씹기 어려운 대상자들의 식사 돕기는 더더 중요합니다.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른 음식을 넣어준다. 5. 오른쪽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 이 문제는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이 밑으로 내리는 것은 결국은 건강한 쪽을 아래로 내려서 옆으로 눕힌 자세를 취해야 된다가 맞죠?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알약이 크면 쪼개서 제공한다. 2. 고개를 뒤로 젖혀 한 알씩 넣어준다. 3. 약이 잘 흡수되도록 우유와 함께 먹게 한다. 4. 남은 알약은 손으로 집어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준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준다. 자, 이 문제부터서는요. 자, 신체활동 지원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투약 돕기의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는 출제 빈도가 평균 3개씩 나오니까 중요한 것들은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가루약은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2.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3. 금식하고 있으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다. 4.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정답은 2번.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정답은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2.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 복용하게 한다. 3.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5.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정답은 5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자, 이 문제는 약물 복용 돕기 전체 다양한 약물들에 돕는 방법입니다. 자,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물약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 젖지 않게 라벨이 있는 쪽을 잡고 그 병을 잡고 따라주는 거고요. 만약에 적은 양일 경우에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에 넣어서 조금씩 넣어주면 되죠.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투여 전에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대상자에게 아래쪽을 보게 한다. 3. 윗 눈꺼풀을 위로 부드럽게 당긴다. 4. 점적기를 각막에 대고 약을 투여한다. 5. 투여한 후 비루간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정답은 5번. 투여한 후 비루간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자,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는 이유가 있죠.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안약 투여 방법인데 더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투여 전 멸균 솜으로 눈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꺼지로 닦아버린다. 3. 상부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4.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5. 투여 후 눈을 꺼지로 30분간 덮어둔다. 정답은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꺼지로 닦아버린다. 자, 이 문제도 안연고 관련한 문제인데 다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투여 전에 기지를 제거한다. 2.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3.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점적한다. 4.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아래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5. 투여 후 하루 동안 귓구멍에 작은 솜을 끼워 놓는다. 정답은 3번.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점적한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보기 1. 화장실 조명은 은은하게 한다. 2.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3.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준다. 4.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정답은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자,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있죠. 우리 요양보호 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그죠. 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이 질적인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만 도와주면 되고, 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제 배뇨를 했을 때 상태를 보는 거죠. 혹시나 변화가 있는지 혈뇨 또는 혈변, 점액변, 뭐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즉시 보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신체활동 지원에서 세 번째 파트 배설돕기 단원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배설돕기가 시작이 되는데 출제 빈도는 5개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원 중에 하나이니까 정리하셔야 되고 그 내용 중에서도 화장실 이용 돕기, 자, 이런 내용은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십시오.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2.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한다. 3.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 미간을 좋게 한다. 5. 화장실에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은 1번.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이동할 때는 휠체어의 의자 끝에 걸터앉게 한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5.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3.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4.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대어준다. 5. 배설 후에 무릎 두께를 걷어내고 침상머리를 낮춘다. 정답은 5번 배설 후에 무릎 두께를 걷어내고 침상머리를 낮춘다. 자, 침상머리를 낮추고 나면요. 자, 화장지로 둔부와 회원부를 닦아주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침상 배설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보기 1. 이동 변기를 대어준다. 2. 침상머리를 올려 자위를 취하게 한다. 3.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정답은 2번 침상머리를 올려 자위를 취하게 한다.
자, 자위를 취하게 해서 우리가 간이 변기를 되어줘야 되죠. 자, 좌위를 취하게 하는 이유는 배에 힘이 들어가기 쉬운 자세죠. 들어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배에 힘이 잘 안 주어집니다. 자, 침상 배설 계속 중복됩니다.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2.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3.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즉시 이 옷을 입힌다. 4. 혈뇨를 본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5.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정답은 1번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간이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둔다. 3.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5. 간이변기를 침대 난관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에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 3번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자, 이 순서가 맞습니다. 방수포를 먼저 대주고 깔고 그 다음에 간이변기를 대어주는 게 맞죠. 좀 더 상세히 보자면요. 제일 먼저 이제 방수포를 깔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릎 덮개를 먼저 덮어주고 그 덮은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이변기를 딱 대줘야 되죠. 그리고 침상 쪽 머리, 침대를 올려야 된다. 그죠? 그래야 좀 힘을 줄 수 있는 편한 자세가 된다 보시면 되죠.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2. 이동변기는 침대에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3.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한다. 4.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5.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정답은 2번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이동변기 사용 돕기입니다. 자, 우리가 침대 옆으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이는 거 맞죠? 근데 그게 어느 쪽에 건강한 쪽에다가 붙이는 게 맞죠? 비스듬히 붙이도 되고 아니면 그 평행되게 빈틈없이 딱 갖다 붙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방법, 그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물티슈로 닦고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열어 환기한다. 4.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5. 교환 전에 면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정답은 5번 교환 전에 면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자,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 다음에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면덮개가 덮여져 있는 상태겠죠. 이불은 내렸고, 자, 면덮개 그러면 그 밑에서 윗옷은 허리까지 올리고 이제 바지는 내려줘서 이제 옷 정리를 딱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다. 보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기저귀 사용 돕기 방법입니다. 자, 더 중요한 문제니까 정리하십시오.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2.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작이 있는지 살펴본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혀 교환한다. 정답은 2번.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자, 꼬리뼈뿐만 아니라 둔부 주변과 꼬리뼈까지 발적과 상처를 다 관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볍게 두드려서 마사지 해야 합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소변 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3.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 소독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5.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 주머니를 교체한다. 정답은 3번.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자, 이 문제는 유치도뇨관 삽입 대상자 돕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기억하십시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소변색이 탁하면 방광을 세척한다. 2.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3.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로 세척한다. 4.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5. 그럴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이 든다. 정답은 2번.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3.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구어 준다. 4.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 닦는다. 5.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정답은 5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자,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뿐만 아니라 꺼즈를 감은 서랍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이제 더 단원이 바뀌었죠. 자, 신체활동 지원에서 네 번째로 나오는 개인 위생 및 환경관리 소단원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의 출제 빈도는 항상 5개씩 꼭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단원도 잘 정리하시고, 자, 이 문제는 이제 구강 청결 돕기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3.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린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자, 치아 쪽으로 닦는데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쓸어내리듯이 닦습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베타딘 용액에 담가 보관한다. 2. 아랫니 의치를 먼저 돌려 뺀다. 3.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4.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끼운다. 5.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정답은 5번.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세정제를 빗에 묻혀 모발을 빗겨준다. 2.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20분간 그대로 둔다. 3. 세정제로 모발을 마사지한 후 물로 헹군다. 4.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5. 세정제를 모발에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서 때를 제거한다. 정답은 4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회음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2.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쳐지는 부분을 닦는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4.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는다. 5.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무릎 아래를 덮는다. 정답은 2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자, 겹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음낭의 뒷면도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어 준다. 2.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3. 면봉으로 귀 안쪽의 기지를 닦아낸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아낸다. 5.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정답은 2번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자, 코 안까지 닦아낼 뿐만 아니라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이 있으면 깎습니다.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2. 목욕은 1시간 이상 여유 있게 한다. 3. 목욕물의 온도는 22에서 26도씨를 유지한다. 4.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 5.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정답은 1번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자, 이 따뜻한 음료를 먹이는 것이 주로 이제 우유나 따뜻한 차로 수분을 이제 충분히 섭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탈수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죠. 목욕하는 동안에. 그리고 충분히 휴식해야 합니다. 자, 이 통목욕 관련한 문제도 타 문제들보다는 출제 빈도가 더 높습니다. 중요하니까 정리하십시오.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가며 닦는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 1.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5.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자, 이 문제는 이제 순서 나열형 문제죠. 요즘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문제는 옷 갈아입히기에서 상의 입히기입니다. 또 벗기는 순서가 있을 것이고 또 입히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의라도 이제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티셔츠니까 이제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것만 정리하십시오. 단추 없는 상의를 입힐 때는 입히는 거니까 여유가 있을 때니까 무조건 뭐부터? 마비부터 들어가면 되고 중간에 머리,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거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벗길 때는 이제 입혔으니까 벗겨야 되겠죠. 벗길 때는 당연히 여유가 없으니까 건강한 팔을 V자로 이렇게 굽혀야 되니까 자, 건강한 것부터 빼고 그 다음에 머리,
마비. 요 순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옷 갈아입히는 문제는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 1.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5.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자, 지금 옷 갈아입히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의, 단추가 없는 상의 또 벗기는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추 없는 거니까 티셔츠를 얘기하죠. T를. 자, 중간에 항상 머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벗길 때는 아까 뭐부터였습니까? 건강한 쪽부터 벗어야 된다고 했죠. V자로 이렇게 팔을 굽혀서 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왼쪽 편마비니까 당연히 건강한 그 쪽이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팔,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마비된 쪽, 왼쪽 팔 순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입힐 때는 뭐부터? 마비 쪽부터.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 A와 먼저 입히는 쪽 B로 옳은 것은 보기 1. 왼쪽, 왼쪽 2. 왼쪽, 오른쪽 3. 오른쪽, 왼쪽 4. 오른쪽, 오른쪽 5. 양쪽 동시에 오른쪽 정답은 네, 3번 오른쪽, 왼쪽. 자, 이 문제는 하의에 갈아입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저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고요. 자, 일단 벗기는 쪽과 입히는 쪽 순서를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언급했듯이 상의도 하의도 똑같습니다. 자, 벗길 때는 이제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건강한 쪽을 구부려야 되니까 건강한 쪽이 먼저 나와야 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입힐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마비된 쪽부터 이제 들어가면 되고 요거만 기억하시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벗기는 쪽이 먼저 A니까 자, 지금 건강한 쪽부터 먼저 그럼 나와야 되니까 지금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건강한 쪽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 입히는 쪽이니까 이쪽이 이제 마비 쪽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 1.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3. 수액, 오른쪽 팔, 왼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 5.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자, 이 문제는 상의 벗기기 관련한 문제인데요. 또 추가적으로 수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무조건 벗길 때는 건강. 벗길 때는 건강한 것부터 그 다음에 입힐 때는 마비 쪽부터 요거만 딱 외우시면 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액이 이제 수액이 들어가야 될 때는 딱 중간에 수액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벗길 때는 건강, 수액, 마비 쪽 요렇게 이 순서고 그러면 반대로 입힐 때는 뭡니까? 이 반대라 보면 되죠. 마비, 수액, 건강 이렇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수액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만 일단 고르면 되죠. 그럼 1번이랑 3번인데 자, 지금 이제 벗기는 거니까 뭐부터 건강한 쪽부터 나와야 되니까 자, 오른쪽이 지금 왼쪽이 편마비니까 지금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정리하십시오. 다음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2.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3.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4.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5.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정답은 1번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자, 지금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신체활동 지원에서도 이제 5번째 소단원인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도 출제 빈도는 한 5개 정도이고요. 그렇지만 전체 지금 신체활동 지원 중에서도 어린이님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고 좀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순서 나열형이라든지 뭐 그림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 자, 지금 그 중에서도 침상 위에서의 이동 돕기 요 내용이 나오죠. 지금 침상 위에서 이동 돕기가 몇 가지 이제 그 유형이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미끄러져 내려온 우리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요 방법을 좀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도 또 2가지가 있죠. 이제 2사람이 같이 지금 보조를 할 때 방법을 좀 물어보는 것이고, 또 책에는 더 자주 나오는 또 내용은 혼자서 요양보호사 혼자서 대상자를 머리 쪽으로 이제 올리는 그 방법도 있죠. 그래서 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나. 팔, 손을 가슴 위에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돌려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 놓는다. 마.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여 자세를 편하게 한다. 정답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1번 가, 나, 라, 다, 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심상위의 이동 돕기 중에서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것을 좀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 문제도 간간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 나열형, 특히 이런 이제 유형은 더 어려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가, 이게 가닥이죠.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째가 나, 그 다음에 3번째가 라, 4번째가 다, 마지막이 5번째가 마, 요 순서인데, 자, 읽어보시면 가에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일단 우선 항상 요양보호사가 서야 되죠. 준비가 되어야 되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가 먼저고, 그 다음에 돌려 눕힌 다음에 먼저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는 돌려 눕히는 쪽으로 머리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려준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머리, 손, 다리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2번째는 나죠. 팔, 손을 가슴 위에 놓는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준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라,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린다. 이제 발을 정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꼬우듯이 이제 반대쪽 발 위에 한 발을 이렇게 올려두든지, 또는 무릎을 그냥 아예 2개를 다 굽히든지, 요 2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제일 먼저는 머리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정리를 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하다, 그죠? 엉덩이와 어깨를 이제 잡고 이렇게 요양보호사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려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 눕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움직여서 자세를 좀 정리한다. 요 순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론은 옆으로 돌려 눕힐 때의 포커스는 뭐냐면 머리, 손, 다리 순서로 정리를 하고 돌려 눕힌다. 이게 핵심이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2.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3.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4.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에 옷을 잡고 옮긴다. 5. 하반신은 엉덩이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정답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자, 이 문제도 우리 침상위의 이동돕기 방법 중에서도 한 가지죠. 자, 오른쪽이나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었을 때 반대쪽 방향으로 옮기는 거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자, 이 문제도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혼자일 때, 두 명이서 같이 할 때는 뭐 쉽지만 혼자일 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해 두셔야 되는 것은 먼저 항상 이동시키고자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가 가서 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동하는 쪽으로 먼저 선다, 요양보호사가. 그 다음에 항상 손을 정리해야 되죠. 이동하는데 여기 걸릴 거잖아요. 그죠? 땡길 때. 그러니까 그래서 두 팔을 가슴 위에 이렇게 포갠다. 이렇게 딱 위에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올려놔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동도끼에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상반신, 하반신 나누어서 이동한다. 요거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원리는. 그래서 상반신 먼저 당겨 놓고 하반신 당기고 이동하고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하반신 부분이 맞았는데 그럼 먼저 상반신을 이제 보통 옮기겠죠. 그러면 요 2번에 상반신을 옮기는데 요 지지하는 위치가 틀린 거죠. 이 상반신은 어떻게 옮기냐. 한 손은 목에서 겨드랑이로 넣고 요 한 손은 목에서 요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은 허리를, 요 허리 쪽을 이렇게 딱 밑에를 지지해가지고 이제 요양보호사 쪽으로 당겨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반신을 또 옮겨야죠. 하반신은 다시 요 허리와 엉덩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아래쪽, 약간 대퇴 쪽 있죠. 요쪽에 넣고 한쪽은 한 손은 허리 쪽 밑에 이렇게 딱 지지해가지고 옮기고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 나. 어깨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다.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다. 마.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자, 순서를 확인하십시오. 시간 드립니다. 정답은 2번 가마라다나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일으켜 앉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와 사지마비 대상자의 경우 일으켜 앉히는 그 두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자주도 이제 출제되는 것은 편마비인 경우죠. 지금 이 문제처럼. 자, 그래서 순서를 한번 보시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요걸 참고하시면 되죠. 요 그림 같은 걸 딱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바닥에서 이렇게 앉히는 것도 맞지만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대 위에서 이렇게 앉히는 거랑 같은 방법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순서는 가였다. 그죠? 자, 일단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여기 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위치한다. 그 다음에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이제 지금 현재는 앉아 있지만 원래는 이제 누워 있겠죠. 그러면 대상자의 마비된 손이 이제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일단 손부터 가슴 위에 딱 올려놓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다. 자, 그 다음에 손 정리하고 이제 무릎 정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워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옆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건강한 쪽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다 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렇게 요 그림처럼 돌려 눕혀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 이유는 대상자의 요 건강한 요 팔로 같이 협조해서 지지해서 일어나야 되니까 일단 옆으로 돌려 눕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요 어깨와 그 다음에 요 넙다리 쪽, 요쪽을 지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마비 대상자에 이렇게 앉히는 방법은 더 자주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에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 1번에서 5번까지입니다. 시간 드립니다.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자, 이 지금 문제의 키워드는 일으켜 세우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편마비 대상자 1대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자, 우리 교재에는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크게 두 개가 나옵니다. 앞에서 지지해서 일으켜 세우는 거, 옆에서 보조해서 일으켜 세우는 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문제가 더 많이는 나오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오른쪽 지금 편마비다 보니까 요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요 오른쪽이 지금 편마비다. 그러니까 이쪽을 지금 요항보사가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자, 요항보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요 마비된 요 무릎을 지지한다. 그리고 요 손은 어쩝니까? 허리, 양손은 허리를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게끔, 그죠? 저쪽으로 이제 그 대상자의 상체가 약간 기울여져서 요항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약간 지지하는 이런 개념으로 딱 자세를 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정리하십시오.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보기 1. 문턱을 넘을 때 2. 엘리베이터를 탈 때 3. 도로턱을 내려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5.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 정답은 5번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 자, 이 문제는 휠체어 이동 돕기 방법입니다. 자,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오르막길일 때, 급한 경사가 급할 때, 그런데 오르막길뿐만 아니라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서도 해당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좀 체중이 많이 나갈 때는 또 지그재그로 이동해서 좀 무게를 좀 분산시키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죠. 휠체어를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2.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3.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4.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한다. 5. 잠금 장치를 반쯤 잠그고 이동한다. 정답은 3번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자, 앞바퀴를 들고 이동과 동시에 뒤로 젖힌 상태로 그대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해야 앞으로 밀기가 쉽고 진동을 덜 느낀다. 이렇게 보면 되죠.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서 5번까지 그림을 보시고 자, 시간 드립니다. 정답은 2번. 자, 휠체어 이동 돕기 방법에서 이제 휠체어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엘리베이터는. 자, 탈 때는 뒤로, 내릴 때는 앞으로. 요거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나.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다.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에 30에서 40도 각도 되게 놓는다. 자, 시간 좀 드립니다. 정답은 5번 라, 다, 가, 나 입니다. 자, 첫 번째가 라, 다, 가, 나 이 순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에다가 이 30에 45도 각도로 놓는답니다. 자, 우리가 첫째 기억하실 것은 건강한 쪽으로 요 각도에 비스듬히 놓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왼쪽에 건강한 쪽에 놓는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갖다 놓으면 반드시 이제 잠금 장치 딱 해야 되겠죠. 휠체어는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자의 왼손으로 그 왼손이 어딥니까? 건강한 손으로 그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고 이제 이동시키는 거죠. 잡게끔 하면서 이동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지지해 주면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휠체어에 이제 옮긴 다음에는 휠체어에 옮겨서 깊숙이 이제 앉히고 그 다음에 발 받침대를 펴서 뭐 올려준다 이런 순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자, 보기 그림 1번에서 5번까지 확인하시고 시간 드립니다. 정답은 2번. 자, 이 문제는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에서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이쪽으로 회색으로 칠해 있는 쪽. 자,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요 편마비 쪽을 지지하는 거죠. 한쪽 손은 어깨, 한쪽 손은 저 뒤로 해서 반대편 그 허리 쪽을 잡아주는 거고 지지하고. 자, 그러면 대상자는 당연히 요 건강한 쪽 팔로 손잡이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같이 으쌰 일어나서 앉힌다 보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병행하게 놓는다. 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다.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 라.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마.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가마라다나입니다. 자, 이 문제는 휠체어에서 차로 이동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인데 특히 이제 순서 나열형이죠. 자,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순서가 이제 가 인액이죠. 가 일단 휠체어를 자동차에 평행되게 가까이에 이제 놓는 거죠. 갖다 둔다. 근데 어느 쪽으로 둬야 되겠습니까? 편마비 대상자니까 대상자의 건강한 쪽 편이 저 작아요. 저 자동차에 가까이 측면에 갈 수 있도록 평행하게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양쪽 발을 바닥에 딱 내려놓는다 그 말이죠.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 휠체어를 평행하게 놓은 다음에 휠체어를 반드시 잠궈야 되겠죠. 잠금 장치로 고정하고 발판 딱 위로 딱 제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을 바닥에 이제 놓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비측 무릎을 지지하여 이제 일으킨다. 이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마비측을 당연히 지지해 줘야 되겠죠. 무릎을 고정시켜 주면서 그때 동시에 해야 할 것은 대상자는 본인의 건강한 쪽 손으로 자동차의 손잡이를 같이 잡은 상태에서 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다 자동차 시트에 이제 엉덩이부터 이제 앉힌다. 그죠? 그 다음에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이제 앉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보행 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고무 받침이 닳았는지 확인한다. 2. 보행 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3. 보행 벨트를 대상자의 피부에 밀착시켜 고정한다. 4.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 건강한 쪽 보행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 1.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2.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5.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정답은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자, 이 문제는 보행기 사용 순서입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보행기 사용 방법은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지죠. 요것만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문제처럼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에 사용 방법과 또 양쪽 다리가 다 약할 경우에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 다리만 약할 때는 아무래도 한쪽은 건강하니까 우리가 투스텝으로 나가면 되고, 그죠? 투스텝이고 조금 더 빨리 그래도 진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양쪽 다리 다 약할 때는 빨리빨리 못 나가니까 자, 3스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에는 요 보행기랑 약한 다리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투스텝에 건강한 다리가 이리 나갑니다. 강한 다리. 그래서 보약강, 보약강 이리 외우시면 돼요. 보약 먹으면 강해져. 보약강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다리가 다 약할 때는 빨리빨리 못 가니까 3스텝입니다. 그래서 보행기 먼저 나가고 한쪽 다리 그 다음 또 한쪽 다리 이렇게 천천히 3스텝으로 나간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요 문제에 오른쪽 다리가 좀 약한 경우에니까 요 첫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행기랑 우리가 약한 다리 지금 오른쪽이죠. 마비 힘없는 쪽. 그래서 이쪽 오른쪽과 보행기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왼쪽이 나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서 내릴 때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 1.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5.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자, 이 문제는 지팡이 사용 순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딱 이것도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두 경우가 나오는데 이 두 개만 꼭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문제처럼 계단을 내려올 때라든지 아니면 평지를 이동할 때 이때의 순서와 또 한 가지는 계단을 오를 때 순서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단을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평지를 걸을 때는 힘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 힘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항상 두 개 다 뭐부터 나옵니까? 지팡이는 항상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라든지 그냥 평지는 평평하고 내려가면 힘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마비된 다리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따로 오는 거는 건강한 쪽이겠죠. 그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갈 때는 좀 힘을 더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팡이 먼저 항상 나오고 건강한 다리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따라서 마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팡이가 먼저 나오니까 요 지팡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내려오는 거니까 지금 힘 많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 팻마비니까 왼쪽 다리 그러니까 마비된 다리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당연히 건강한 다리입니다. 꼭 정리하십시오.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에 담가둔다. 2.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3. 가래가 묻은 고무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4. 치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 배설물이 묻은 침구는 다른 침구와 함께 세척한다. 정답은 4번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자, 여기서 체액은 우리 혈액이 묻은 경우에도 포함이 다 됩니다. 자, 이 문제부터는 이제 또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신체활동 지원에서 감염성 질환 예방 요 소단원이 나오죠. 자, 이 단원에서도 출제 빈도는 항상 한두 개씩은 꼭 언급이 되니까 이 문제도 그렇고 자, 분비물 처리 요 내용도 그렇고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대상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흡인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흡인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2. 흡인병에 담긴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린다. 3. 고무로 된 카테터는 씻어서 햇볕에 말린다. 4. 카테터는 알코올로 30분 이상 끓여 소독한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자, 이렇게 담가 물에 넣었다가 그 내관에 있는 이 물이 빠지도록 담궈 둔 다음에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는다까지 해야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복지용구 중에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지팡이 2. 수동침대 3. 이동변기 4. 목욕의자 5. 성인용 보행기. 정답은 네, 2번 수동침대. 자, 이번 문제는요. 자, 복지용구 파트로 또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출제 빈도가 여기도 한두 개씩 꼭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의 또 키워드는 복지용구 중에서도 우리가 대여 품목이 있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럼 대여 품목과 크게 구입 품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대여 품목은 좀 가격이 고가이고 비싸면서 좀 사이즈가 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보통 해당이 되고 구입 품목은 좀 사이즈도 작으면서 좀 저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대여 품목에 비하면 좀 저가.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여 품목에 지금 요 수동 침대에 해당이 되죠. 뭐 휠체어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동 욕조 큰 거 이쪽이고, 그다음에 목욕 리프트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구입 품목 같은 경우에도 에는 좀 작은 것들, 자, 이동변기, 아까 요 보기에 나왔던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뭐 지팡이 이런 것들은 소소하게 이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그죠? 자, 자세 변환 용구, 뭐 이런 것들 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있죠? 우리 에어매트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대여와 구입 품목 둘 다에 해당이 된다. 요거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 것은 자, 그림을 보시고 가에서 마까지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다음은 요거다, 그죠? 요 부분. 요 발판을 높이를 조절해주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다리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길이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휠체어에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자, 그림 가, 나, 다, 라, 마. 자, 확인하십시오. 정답은 네, 2번 가와 다입니다. 자, 가번은 요거죠, 요 부분이죠. 자, 타이어죠.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해야 되고, 자, 요 다는 이 부분이네요, 그죠? 요쪽에 잠금 장치 고정 볼트를 조절해줘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2. 이송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3. 침대 바퀴에 볼트를 느슨하게 해 놓는다. 4.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둔다. 정답은
4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다음 복지 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보기 1.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4.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5.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정답은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간이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복지연구 중에서도 구입 품목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는 어떤 복지용구를 사용한다? 자, 머리 감기기용 패드가 있죠. 그죠? 자, 3번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한다. 이건 아시죠? 자, 이동변기에 해당되고 4번 요 욕창 예방을 위한 것은 자, 욕창 예방에 매트리스 있죠. 에어매트 볼록볼록한 거. 그다음에 5번 자세 변환을 하고 나서 지지하기 위한 것은 자세 변환용 쿠션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 의자는 자, 1번에서 5번까지 그림 확인하십시오.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안전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목욕 의자에 좀 체크해야 될 내용은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받이가 있으면서 옆에 팔걸이가 있는 게 더 안전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의자에도 물이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더 좋죠. 그런데 이제 밑에서 또 해운물을 또 씻을 수 있는 좀 이렇게 구멍이 큰 것도 용이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 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 사항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한다. 2.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4.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5.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정답은 2번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그림은 복지용구 중에서도 자세 변환 쿠션, 우리가 구입 품목에 해당됩니다.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철제로 된 것. 2.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정답은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자,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감전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2.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3.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긴다. 4. 지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5.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정답은 5번.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자, 이번 문제부터는요. 자, 신체활동 지원 큰 단원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안전관리에 대한 소단원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도 출제 빈도는 항상 2개씩 언급되니까 정리하시면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가에서 라까지 그림 보시고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 날아가다입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우리가 보시면 자, 나는 일단 먼저 우선 안전핀을 뽑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노즐을 잡고 자, 불 쪽을 향한다. 그 다음에 자, 손잡이를 움켜쥔다. 그 그림입니다. 위아래로 딱 잡으면서 움켜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분말을 고루 쏜다. 요 순서입니다. 눈에 익혀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화재의 안전사고에서 또 이거 외에 또 한 번씩 언급되는 내용이 있죠. 보시면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우리가 대처 방법이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럴 때는 일단 멈춥니다. 멈추어 서고 두 번째 우리 얼굴 쪽 가려야 되겠죠. 기도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과 코와 입을 보호합니다. 손바닥으로 가리든 물을 적신 그런 헝겊 손수건 이런 걸로 가리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엎드린다. 그 다음에 뒹굴어 가지고 불을 꺼야 됩니다. 막 달려 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그걸 끌려고 하면 더 붙으니까 일단 요 순서를 정리하십시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2.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3.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으로 구조를 기다린다. 4.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한다. 5.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정답은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자,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는 앞이 캄캄하고 연기가 막 나면서 앞이 시야가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자꾸 바꾸다 보면은 방향을 또 감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바꾸지 않고 한쪽 손으로만 계속 짚고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벗겨진 전기 코드는 청테이프로 감아 사용한다. 2.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연결한다. 3.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4.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에는 전기 코드를 잡고 뺀다. 5.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흡연기를 세척한다. 정답은 3번.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자, 이 전기사고 안전 예방을 위한 방법이고요. 자, 원래는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되도록이면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부득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용 커버를 사용해라 이 말이죠. 주로 세면대라든지 욕조, 화장실 이런 쪽이 해당이 됩니다. 어연님들 모두가 시험 합격하기를 우주의 에너지를 모아 기도합니다. 합격해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